자, 22강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 및 제목이 두 개입니다.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 및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 3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세 번째 있는 것이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 3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법인조정 2에 보시면 여기 세 번째 있는 것이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앞에 있는 21강하고 22강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제가 약간 상황상 두 개를 쪼개놓고 앞에 것이 오히려 쉽고요. 얘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각종 조세 감면 등을 지원해 주지만 세부담 형평성 및 재정 확보 측면에서 최소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최저한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7%가 최저한세로서 우리는 7%는 내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짓고 있는 거죠. 이 7%는 이제 컴퓨터가 계산해주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7%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예,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각종 감면 등을 적용하고 나서 법인세율을 계산하고 나서 비교하여 가지고 7%를 미치지 못한다면 각종 감면을 다시 취소시킵니다. 이 각종 감면을 취소시킨다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배제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적용을 이제 제외시키는데 준비금이 이제 모자라면 얘를 이제 넣어야 되고 송금산입 넣어야 되고 이거 넣고 얘 넣고, 즉 얘 입장에서는 공제가 먼저 취소되고 감면이 취소되는 그런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한 10년 전에는 이 순서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 안 나와요. 요즘 안 나와서 굳이 뭐 외우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느낌이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소득공제 및 비과세는 좀 해주는 쪽이고 준비는 그냥 돈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얘는 빨리 취소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바로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이 22강의 최저한세 문제도 형태가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져 있어요. 형태가 두 가지로 쪼개져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시면 3별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관련된 문제가 별로 없다죠. 좀 아쉽네요. 관련된 문제가 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출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요. 3별삼이라는 문제가 있고 1, 2, 3별 1, 2, 3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떤 형식이냐면 1, 2, 3 하고 별이 뭐냐면 최저한세거든요. 그 다음 1, 2, 3 한다라는 뜻이고, 여기 3별 3의 의미는 1, 2 문제가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안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3별 3이 되는 거죠. 1이 뭐고 2가 뭐고 3이 뭐고 별이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이 뭐냐면 여기가 1입니다. 얘를 가장 먼저 작성한다라는, 얘가 1. 그 다음 얘가 뭐냐면 2입니다. 공제 감면 세액 및 추가 납부세액 합계표가 2입니다. 그래서 얘를 작성합니다. 우리 원소원이 이제 작성하는 거랑 비슷해요. 3이 뭐냐면 얘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가 3입니다. 별이 뭐냐면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입니다. 그럼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1, 2, 3별 1, 2, 3의 뜻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요거 작성하고 그 다음 얘 작성하고 2번이니까 그 다음 3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작성하고 그 다음 최저한세 하고, 이게 별이에요. 다시 가서 1하고 2하고 그 다음 3 한다라는 뜻입니다. 1, 2, 3별 1, 2, 3. 이런 순서로 풀어야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고,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얘 먼저 할 건데요. 3별 3이 뭐냐 이거죠. 3별 3은 뭐냐면 이겁니다. 얘 작성하고 최저한세 작성하고 다시 위에 거 작성한다 이 말입니다. 얘가 좀 우리 입장에서는 편하죠. 편한데 문제가 보니까 까망이 좀 되어 있다 맞죠?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401페이지. 회사 코드 9409로 진입합니다.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여기 작성 우리 그거 한 거 있잖아요. 금방 21강 한 거를 토대로 얘를 작성해 봅니다. 3별삼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작성해야 돼요. 얘를 이제 클릭해서 여기에 이 문제를 보고 지금부터 작성해 봅니다.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의미가 뭐냐면 중소기업이면 세금을 특별히 감면해 주겠다. 그 금액이 6,052만원 5천원만큼 감면해 주겠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산식은 산출세액 곱하기 아까 분모 분자 넣고 곱하기 20% 또는 30%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천만원만큼 세금 까준대요. 저 대놓고 이야기할게요. 중소기업이면 세금을 6천만원 까준대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우와. 근데 그 밑에 거 볼게요. 밑에 있는 제목만 보니까 창업 중소기업이면 세금을 감면해 주겠대요. 그 금액이 무려 7천만 원입니다. 자, 그럼 나는 창업 중소기업이에요. 나는 창업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면 1번 7,300만 원 세금 혜택을 본다. 2번 7,300만 원에 그 위에 있는 6천만 원까지 혜택을 본다. 정답은? 예, 정답은 1번입니다. 둘 다 해주지 않겠지. 지금 1억 3천만큼 해주는데 이해가시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도 이 문제 처음 봤을 때 둘 다 집어넣어서 틀렸어요. 처음 봤을 때. 이거는 안 해줍니다. 결론은 이거 안 해줍니다. 이거 안 해주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입니다. 최저한세 적용이고 요거는 우리 그때 외우라고 했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제외입니다. 최저한 제외. 자, 요렇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봅니다. 자, 좀 더 진행합니다. 일단은 좀 단골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위에 두 개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거 입력한다라고 했죠. 아래 거 입력하고 법인세 비용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얘는 이제 무시해도 돼요. 맞죠?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 여기에 이 숫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었습니다. 그 다음 요뭐 내용상 우리가 훑어볼 필요 없고 이 법인세 등만 보시고 자, 그대로 내려오겠습니다. 입금산입, 그 다음 송금산입, 그 다음 요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보통 이렇게 3칸까지 나와요. 3칸 나오는데 자, 문제 보니까 2월 결손금 나왔죠. 자, 2월 결손금은 이제 암기합시다. 2월 결손금 여기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2월 결손금은 10년까지만 전까지. 그 다음 기부금은 5년 전까지만. 이거를 연도로 환산시켜 볼게요. 연도로 환산시키면 얘는 2014년 이후.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법이 이렇게 바뀐 거니까 얘는 2019년 이후. 만약에 이번 시험 떨어졌다. 그럼 얘는 이제 몇 년도로 바뀌는 거야? 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시험이 2024년 버전으로 지금 치잖아요. 요거 다음 버전부터는 2025년 버전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10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제 다음 시험에 한 번 더 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 그때는 얘가 2015년 이후. 이해가시죠? 얘는요? 여전히 2019년이에요. 이때 2019년도부터 법이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기부금은 여전히 2019로 가야 되고 얘는 10년 전 2015년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월 결손금이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쓸 수 있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해져 있냐면 기한 내라고 되어 있고 기한 경과가 쓸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유 먹을 때 뭘 봐요? 유통기한 보지 않습니까? 맞죠? 유통기한이 기한 내이고요. 유통기한 넘으면 기한 경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숫자를 합해서 이제 넣으시면 됩니다.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지금 현재 사업연도 얘가 뭐 예를 들어서 2009년도다. 그러면 입력 안 하면 됩니다. 2009년도라고 했으면 얘가 기한 경과로 와 있을 건데 실제 시험에 기한 내 기한 경과라는 문제의 모습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2월 결손금 요 칸에는 이 두 개 숫자 합한 것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랑 얘 이렇게 합해서 여기에 2월 결손금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예, 안 나오기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4번 놔두고 5번 먼저 할게요. 5번. 요거 자주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자주 나오면 계산기 두드리셔도 되지만 계산기 여기 있어요. 가산세액 계산서. 우리는 몇 퍼센트로 외우지 않았잖아요. 맞죠? 이게 반액 할인이 되냐 안 되냐를 그때 따졌고 대부분 반액 할인은 1개월 아니면 3개월인데요. 얘는 반액 할인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그 가산세이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에 있는 미제출 가산세에 가서 첫 번째 지출 증명 서류에 관련된 580만 원 이렇게 치면 이게 가산세가 이렇게 딱 계산이 됩니다. 이 컴퓨터에 계산기 있으니까 가산세는 고민하지 마시고 이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산세 계산서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얘도 원래는 이제 저장 누르고 나서 불러오기 하면 이렇게 불러와져요. 그래서 이제 끝났고 중간 연합 1,050만 원이죠. 중간 연합은 여기 중간 연합 원천 납부이 두 개 해보셨지만 단골이라는 거 느껴집니다. 여기 1,050만 1,050만 분납은 우리 요거 하고 마지막에 분납해야 되겠죠. 맞죠? 여기 칸에 가면 분납세액 뜹니다. 그래서 요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요. 최저한세 적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넣을게요. 여기에 73020 플러스 그 다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유명한 최저한세 제외입니다. 여기에 12440 플러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분납 빼고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분납 빼고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잠깐만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잠깐만 보충 설명. 선생님, 내가 시험에 갔는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 여기 들어가는지 여기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이 문제 약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팁이 여기 있다라고 했어요. 제가 여기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 보니까 지금 제목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기 때문에 세액 감면이 여기 칸과 여기 칸이에요. 자, 여기에 왼쪽에 있는 것이 최저한세 배제, 제외고요. 오른쪽이 적용이에요. 저는 지금 여기 안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가보니까 여기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라고 되어 있네요. 쏘리. 그렇죠. 그렇죠. 여기, 있네요. 그런데 여기 가도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여기 클릭했어요. 결론은 이게 양쪽 다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 나오면 적용인지 제외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저한세 상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인터넷 뒤져봤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안 나와요. 책이 이 내용이 안 나오고 인터넷 뒤져보니까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최저한세를 제외받고 싶으면 일단은 청년이어야 한대요. 그러면 청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회사 등록에 가보면 됩니다. 이 양반이 60년생입니다. 65년생. 청년에서 멀어진 거죠. 그래서 얘는 최저한세 적용이래요. 라고 답이 나옵니다.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시험 칠 때는 이렇게까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왜 알 수 없냐? 이 많은 최저한세 적용 제외인지 배제인지 이 많은 거를 우리가 공부를 다 하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책에도 안 나올 뿐더러.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감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덤비셔야 되고, 특히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제외입니다. 제외라서 얘는 적용이고 제외예요. 근데 시험에 나올 때는 거의 항상 그렇진 않은데 한 놈이 제외면 한 놈은 적용으로 좀 나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보니까 3개 나오더라고. 이렇게 3개 나오면 이제 헷갈립니다. 3개 나오면 저도 헷갈리고 저도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접근을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이런 게 사실 있다. 내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잘 알고 있는 분이면 쉽게 적용할 수 있겠죠. 적용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거 안 다뤄본 세액 감면이 문제에 나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끝이 났어요. 일단 끝이 났고 요거 끝났어요. 저장 한번 눌러주세요. 자, 지금 3별 3 문제이기 때문에 별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최저한세 조정 여기입니다. 요거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딱 한 가지만 주의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가서 불러오기 합니다. 자, 지금 어느 데이터를 불러오냐면요. 어느 데이터를 불러오냐면 여기에 입력한 데이터가 불러와진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런데 한 놈이 안 불러와져 있어요.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한 놈이 안 불러와졌어요. 다시 1, 2, 3별 1, 2, 3 하면 불러와집니다. 완벽하게 불러집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3별 3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는 지금 3 여기까지 왔어요. 별까지 왔는데 이렇게 풀면 얘가 안 불러져요. 얘가 뭐냐고요? 얘입니다. 그럼 얘가 뭐냐고요? 아까 창업 중소기업하고 연구인력 개발비에 관련된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가 안 불러져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원래 무엇이 불러와지냐면 최저한세 적용만 불러와집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적용만 불러온다가 이것이 암기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이 부분은 틀리지 않습니다. 다른 거 절대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자, 지금 최저한세 적용만 불러와진다고 했는데 얘랑 얘가 다 불러와지는 것이 아니라 뭐만 불러와진다고요? 얘만 불러와진다고. 왜? 얘는 무조건 해줘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7%보다 떨어지더라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얘 이름이 얘죠. 감면이죠. 감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제하고 감면을 구분해줘야 돼요. 감면 칸에 여기에 왜냐면 이제 공제가 먼저 튕기거든요. 감면 칸에 숫자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한 번 더 강조해 드려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 애가 아니에요. 최저한세 적용만 들어갑니다. 최저한세 적용만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야, 너 이만큼 안 해줘. 왜 안 해줘? 7%만 해준다 하니까 최소 7%니까 4,700만 원 세금 내려면 너 이만큼은 안 해줄 거야. 그래서 이만큼 해주고 세금 이만큼 내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입니다. 저장 버튼 누릅니다. 자, 여기 있죠. 여기 이 숫자만큼으로 이 숫자를 조정해 줍니다. 자, 전부 다 수동이에요. 3별 3은 수동이에요. 1, 2, 3별 1, 2, 3은 자동이고요. 3별 3은 수동이에요. 7300000만큼 해줘. 안 돼! 이만큼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친구의 숫자를 여기 숫자를 6084970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하단에 분납할 세액 칸에 가서 엔터 치고 121111805로 해서 분납을 이렇게 쪼개줍니다.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의문사항이 조금 생길 수가 있죠. 선생님이 아까 전에 분납할 부분은 분명히 반땅이었는데 얘는 반땅이 아니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 가산세 116000은 무조건 분납 안 되고 첫 번째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 넣는 곳에 포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납은 가산세를 빼고 나서 나누기 2 했고 거기에 첫 번째 넣는 거에 116000만큼 들어가졌어요. 이 내용 모르더라도 컴퓨터 시킨 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답지를 보면서 한 번 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지가 546이네요. 자, 답지 한번 더 볼게요. 지금 현재 보듯이 여기 답지에 60849라고 적혀있는 거 보입니까? 요게 조정감 발생된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분납에 1211180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위에 보니까 가산세가 이렇게 입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우리 요 세 칸 입력했죠? 이렇게 세 칸 입력했고 그 다음 중간연합 1050만원 넣었습니다. 여기 최저한세에 들어온 숫자가 보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들어와 있지 않고 최저한세 적용만 들어와서 이만큼 조정감이 발생되는데 맞아요? 이만큼이었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466페이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해 주세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세액 조정계산서 이렇게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는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보통 3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넣으면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줬고요. 기부금도 있는 그대로 했죠. 이렇게 여기 있는 글자랑 여기 있는 글자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어려움을 안 느껴요. 그 다음 공제 가능한 2월 결손금 아예 2014년 이후라는 말조차 하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왼쪽은 끝이 났고요. 이제 오른쪽 갑니다. 보통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는 이 회차에 시험 치신 분들은 행복한 세차였던 거죠. 맞죠? 최저한세 적용이라고 되어 있고 전부 다 대상을 이제 적용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이 두 개를 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가면 우리가 벌써 몇 번 다루어 봤기 때문에 17번에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죠? 통합고용도 되게 유명한 세액공제죠. 그래서 합해서 여기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가산세로 먼저 요 뒤에는 이제 요거 뒤에 거는 나중에 해도 상관없지만 그대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습니다.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던 거 요거와 요것은 사실은 얘는 이제 지방소득세가 있고요. 얘는 지방소득세가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그거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는 안 나왔어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원천 납부세 이 안에는 현재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안 나와요. 알겠죠? 고민하지 마시고 참고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합니다. 얘가 아까 우리가 학습했던 21강인 거죠. 얘가 21강인 거고 22강은 추가로 저장 버튼 한번 누르고 그 다음 최저한세 누르고 그 다음 불러오기를 한다. 그런데 다 불러와지는데 여기만 안 불러와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위에 얘가 세액과 아니죠 감면과 공제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게 감면인지 공제인지를 봐야 돼. 이해가셨죠? 최저한세 제외는 안 불러져요. 안 부르는 게 맞고 적용만 불러오는데 적용을 지금 대상이라고 했고 세액 감면은 870만원 여기는 870만원 그 다음 밑에 거는 2200만원 요 밑에 거부터 까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공제부터 까이고 그 다음 감면 까입니다. 그래서 밑에 거 먼저 까인 거죠. 밑에 게 다 까이면 이제 위에 거 까입니다. 감면 까이고 공제 까이고 그 다음 소득공제 비과세 까입니다.
참고로 공제가 먼저 까이고 감액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원을 꺼내가지고 이 원을 꺼내서 얘를 이제 숫자를 고쳐주는 거죠. 이 숫자를 요걸로 고쳐주는 거죠. 계산기 한번 더 꺼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8700 플러스와 111502 빵빵을 합해서 여기에 있는 숫자를 1985만원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 나서 하단에 분납한 세액 바로 딱 클릭하면 나오네요. 10062-975 따다당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끝이 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두 문제 풀었다 맞죠? 요거 조금 웃긴 놈이거든요. 우리 조금 쉬었다가 요 웃긴 놈과 여기 새 놈 풀고 정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니다. 자, 여기 416페이지 고사돌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문제가 팔행이라고 해서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요거 빼고 나머지는 지금 동일하죠. 여기 기부금 빼고는 위에 이렇게 3칸 넣고 그 다음 요거 900 넣고 그 다음 300, 120 아직 분납 같은 거는 뭐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 분납은 이제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기부금은 한도가 넘어가면 그 한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플러스를 시키는 거죠. 경비 처리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언제 얘를 이제 플러스 된 놈을 여기 송금 산입시키느냐라는 거죠. 당연히 빈 공간이 생기면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부금이라는 놈이 이제 한도가 두 가지로 책정을 합니다. 두 가지로. 한 놈은 특례 기부금이고 한 놈은 일반 기부금이 되는 거죠. 특례 기부금의 한도가 요만큼이고 일반 기부금의 한도가 요만큼이면 이번에 특례 기부금은 이만큼 썼으면 이만큼 공간이 생기는 거고 이번에 지정 기부금은 이만큼 써버리면 이만큼을 이원시키는 겁니다. 즉 따로따로 계산해요. 따로따로 계산하는데 이제 질문이 요겁니다. 요 질문에 대한 답만 이해하시면 이 문제는 풀어집니다. 전년도에 이제 2월 된 게 있어요. 이번에 기부금 한도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에요. 자, 이번 기부금 한도예요. 2월 된 놈이 2,000원이 있고 이번에 이번에 기부금이 9,000원인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한 답만 알아내시면 이 문제는 풀어집니다. 자, 이번에 한도가 얼마라고요? 10,000원. 자, 질문합니다. 얘를 먼저 집어넣으면 이해갑니까? 1,000원에 대한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1,000원만 2월액을 송금 산입한다. 여기가 1번. 제 말 이해하셨어요? 얘부터 먼저 넣는다고. 그리고 남은 1,000원을 2월 된 놈을 지우는다. 이게 1번이고 2번 아니야. 2월 된 놈을 먼저 넣고 이해하십니까? 얘를 넣으면 얘가 2,000원이 튕기는 거죠. 그게 2번.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생각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냉장고를 열었는데 요 플레가 두 개 있어. 한 놈은 하루 남았고 한 놈은 5일 남았어. 뭐부터 먹을 거야? 5일 남은 신선한 걸 먼저 먹는다. 그분은 변태야, 변태. 유통기한 짧게 남은 거부터 먹어야지. 맞죠? 그래서 인마가 2월 된 놈이 유통기한 짧게 남은 거잖아요. 맞죠? 기부금은 계산상 이제 10년 동안 2월 공제 가능하니까. 물론 이제 우리 실기는 5년 전에 넣지만. 그래서 이 2,000을 먼저 경비 처리하고요. 그 다음 9,000을 넣어서 요 2,000원 튕깁니다. 1,000원을 튕깁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면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겁니다. 2022년도에 10,000원에 기부를 했는데 1,000만원에 기부를 했는데 한도가 700이라 갖고 300이 튕겼어요. 300이 넘어왔다는 거죠. 이해가시니까? 근데 이번에 한도가 2,000이에요. 그럼 이 300부터 먼저 경비 처리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얼마가 한도가 남는 거죠? 300을 썼으니까 1,700이 남죠.
1700인데 올해 얼마 넣었어요? 1800 넣었잖아요. 여기서 100만 원이 팅구입니다. 그래서 즉 300만 원은 2월 송금 산입이고요. 100만 원은 2월액 송금 불산입이 되는 겁니다. 300만 원은 집어넣고 100만 원은 튕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 송금 산입은 300만 원이고 한도 초과액된 놈은 100만 원이 요게 어려운 거지. 요것만 이해하면 이 문제는 풀리는 겁니다. 즉 오래된 거 먼저 쓴다. 자, 그리고 나서 저장 버튼 누르겠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고 문제에서 최저한세 조정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최저한세로 가는 겁니다. 자, 최저한세 가서 불러오기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고 나서 얘를 불러오기 하고 안 불러와지는 놈이 요 900만 원입니다. 안 불러와지는 놈이. 근데 900만 원이 여기 보면 감면이죠. 감면. 요 글자를 보셔야 돼요. 감면. 감면이라는 글자를 보고 감면 여기 칸에 900을 넣습니다. 그러면 조정되어 버렸죠? 조정되면 삐딱하게 얘를 딱 배치시키고 360만 원을 얘로 바꿔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되는 겁니다. 이게 3별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 겁드렸나요?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456페이지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1, 2, 3별 1, 2, 3의 문제인데 얘는 그냥 요 1이 얘거든요.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 문제입니다. 45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 1, 2부만 풀어볼래요? 1, 2부만. 456페이지가 조금 황당하죠. 문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한다. 근로자 변동 내역,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좀 사실은 유명한 세액공제죠. 맞죠? 고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두 개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죠. 통합고용 세액공제랑 4대 보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아시는 분은 좀 이해할 수도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죠. 정규직 근로자 변동 내역에 다음같을 때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들이 자 한번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들이 얘를 이제 클릭한 거죠. 그 다음 문제를 보니까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시오.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및 세액공제 신청서가 따로 있나? 여기 좀 이해 안 가네요. 요거 모르겠네요. 요거 세액공제 신청서 뭐지? 2023년도 사업년도는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에는 세액공제 탭과 자, 얘가 세액공제 탭이고요. 얘가 세액공제 탭이고 1, 2번이 그 다음 단기공제 및 2월액 계산 탭이 얘입니다. 얘랑 얘를 작성해서 완성하여라 라는 겁니다. 세액공제 신청서라는 것이 원래 요거 작성하고 얘를 작성하거든요. 얘를 의미하나? 요건 제가 체크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1번 아니면 2번에 있는데 2번에 가서 2번에 있습니다. 컨트롤 F 누르시고 통합 이렇게 치면 통합 이렇게 통합 2번에 1번에 있나? 다시 한번 볼게요.
통합 고용으로 가볼게요. 통합 고용. 2번에 있는 게 맞는데. 응? 응? 띄어쓰기. 1번에 있어요? 왜 이게 안 불러지지? 저 밑에 있죠. 아, 띄어쓰기 없이 전부 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F 누르시고 통합 고용 뭐지? 통합 고용 세액 공제. 전부 다 쳐야 되네. 이게 좀 아쉽네요. 통합 고용 세액 공제가 띄어쓰기 없이 되어 있어서 검색을 전부 다 쳐야지 나오네요. 아잉, 별로 낫죠. 여기에 보니까 F4 계산 내역이 있네요. F4 누르고. 그 다음 보니까 중소기업이니까 중소기업 여긴 아닌 것 같고, 수도권 내에 써야 돼요? 수도권 밖에 써야 돼요? 우리 회사가 수도권 내인지 수도권 밖인지 어떻게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정답지에 회사 등록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 등록에 갔습니다. 회사 등록 가니까 여기네요.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자, 다시 질문할게요. 수도권 내예요, 밖이에요? 자, 인천은 수도권 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부터 우리 문제네. 무슨 울산 촌놈이 지금 무슨 인천이 수도권 내인지 밖인지도 모르고 지금. 실제 해석서에 어떻게 되냐면 해설지에 회사 등록을 보고 회사의 주소지를 보니까 인천이야. 그래서 수도권 내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천이 수도권에 들어갑니다. 경기도와 인천을 합해서 수도권이라고 하고, 그 수도권 내에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그 안에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구수가 거기 있는데, 인구 밀집이라고 하잖아요. 50 몇 프로가 하여튼 거기 있는데 어디까지 갈 거냐고 봤더니 90%가 수도권 내에 밀집이 된대요. 미래에. 그래서 지방은 점점 쇠퇴를 하는 거고 수도권은 점점 과밀도가 되는 거죠. 이게 인천에 들어갑니다. 하여튼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요 두 군데 이제 숫자를 넣으면 요만큼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곱하기 해가지고. 그래서 청년에 2.5에 넣고요. 2.5 넣고 그 다음 청년 외에 여기에 4명 넣으시면 이만큼 세액 공제 주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해주죠. 맞죠? 근데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해주는데 이제 퇴사가 되면 다시 토해냅니다. 이거. 다시 토해내고 몇 년 동안 관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7,025만 원 이렇게 되고 여기 3번 있죠. 3번. 3번에 클릭해서 불러오기 하시면 여기에 쫙 불러집니다. 자, 답지 잠깐 확인해 볼게요. 제가 590페이지. 지금 여기 이제 7,025만 원 여기 띄웠다, 맞죠? 금방 했던 대로 7,025만 원 띄웠고 여기에 이렇게 떴단 말이에요. 뜨고 그 다음 단기 공제 및 2월의 계산에 불러오기 했죠. 여기 끝이다, 맞죠? 여기 끝입니다. 여기 끝입니다. 문제가 여기 끝이에요. 여기 끝이에요. 아까 문제에서 이 말은 틀린 말 같아요.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죠. 그냥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뜰이 만들면 자동으로 신청서가 작성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끝이에요. 끝이고 한 단계 더 가볼게요. 저장 버튼 한번 누르시고 여기 있죠. 요거 위에 것을 작성하면 제일 밑에 거 공제 감면 및 추가 납부 세액 합계표 가서 불러오기 합니다. 불러오기 하면 어느 칸에 이렇게 클릭해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적용이에요. 세액공제 칸 안에 보시면 밑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여기가 사실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요거 빨간색 문제인데요. 382페이지 회사 코드 9404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주문하는 거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주문하는 거.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순서가 좀 찾아집니다.
382페이지에 이 문제인데요.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요거 있죠.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 중 3단기 공제 및 2월의 계산 탭까지만 해보세요. 뭘 보고 하냐고요? 요거. 요 두 개. 세 개네. 아, 근데, 잠깐만요. 이게 문제가 조금 안 좋아요. 이 문제가 좀 안 좋은데, 이런 케이스의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편법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뭐가 안 좋냐면, 여기가 세액공제고 얘가 세액공제잖아요. 세액공제는 지금 여기에 입력하는 거예요. 자, 현재 문제에서 뭘 요구했죠?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를 만들어야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만드는 데는 이 두 개면 돼요. 됐죠? 근데 얘가 들어왔잖아요. 얘는 뭐예요? 감면이잖아요. 감면 문제가 여기 2번에 넣는 거예요. 근데 2번에 지금 2번에 안 넣으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요구한 게 뭐냐면 얘를 작성하세요라고 했다고요.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를 작성하라 했는데 아까 위에 거는 감면이라서 2번에 작성하는데 지금까지 2번에 작성하라라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2번에 넣지 않으면 얘가 수동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구사항을 두 가지로 할게요. 시험에 나와도 그렇게 하세요. 시험에 나와도. 얘랑 얘를 작성을 하는데 여기는 저랑 같이 한번 해봐요. 2번 누르시고요. 현재 문제에서 2번 하라고 안 했어요. 2번 하라고 안 했는데 제가 요거 한번 넣어볼게요. 아까 했던 그 느낌으로 가볼게요. 아까 그 했던. 근데 얘가 무슨 값이냐면 여기가 돼야 돼요. 여기가 나와요. 근데 아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넣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넣고 여기 와가지고 블록이 했단 말이에요. 블록이 하면 산출세액과 과세표준이 자동으로 뜨죠. 이해가시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여기에 그냥 3940000 띄울게요. 알겠죠? 어떻게 띄우는 방법은 여기 F2 누르시고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누르시고 여기에 3940만 들어오면 돼요. 그럼 어떻게 띄울 거냐고 여기에 3940 플러스라고 넣을 거예요. 그리고 감면소득 1, 과세표준 1, 감면율 6번 누르시고 100%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숫자가 동일하게 뜨겠죠. 이렇게 X 하시고 내가 지금 노리는 숫자는 그냥 얘만 뜨면 돼요. 알겠죠? 그냥 얘만 뜨면 돼요. 자, 제가 근데 이 방법을 조금 터득해 놓는 게 좋아요. 얘를 넣고 그냥 강제로 100%를 해버리니 당연히 이 숫자가 그대로 오지게 되는 거죠. 자, 요거 저장 버튼 누르시고 끄시고요. 지금부터 얘를 합니다. 얘를 합니다. 얘를 같이 할까요? 같이 합시다. 처음 있는 문제니까 요거 누를게요.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 누릅니다. 그 다음 요거 찾아보세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기 있네. 여기. 세액공제 1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인데. 아까 보셨다시피 컨트롤 F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눈 크게 뜨고 그냥 찾는 방법밖에. 여기에 F4가 계산 내역인데 F4가 뭐 없습니다. 원래 이 자료는 여기에 입력하면 블록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블록이 아니라 금액이 얼마래요? 200이래요. 그래서 여기 200 넣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에 넣은 자료를 여기에 다시 넣어야 되는데 참고로 전기에 이월된 놈은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바로 넣습니다. 3번 가서 이거 뭐야? 이게 왜 들어와 있어? 내 회사 코드 안 바꿨나? 9404. 여러분들 이거 되어 있어요? 이거 왜 들어와 있지?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있었나? 없었네요. 이거 좀 지울게요.
지우고 전체 삭제 누르시고. 자, 원래대로라면 여기에 여기 1번 자료 200만 원이 불러오기 누르면 200이 뜨겠죠? 맞죠? 잠깐만 계세요. 불러오기 하지 마세요. 제가 혼자 해볼게요. 이렇게 불러오기를 하면 이렇게 200만 원 이렇게 불러와진다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밑에 얘를 입력할 거거든요. 전기는 밑에 것만 넣을 거니까. 그런데 불러오기를 하니까 클릭이 되네. 아, 이 클릭이 안 돼요. 여기 앞에가. 그래서 여기에 클릭이 안 돼요.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클릭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은 요거 클릭해가지고 F2 누르시고 위에 F2 누르시고 연고 인력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로 넣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불러오게 할 거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밑에 것이 클릭이 됩니다. 제가 지금 요구하는 건 이렇게 F2에서 연구 인력 개발비 해가지고 그냥 2024 12 200 이렇게 칠하라는 뜻이에요. 제 이야기는. 이렇게 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불러오기 한번 하셨다가 나갔다가 들어와야 돼요. 이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의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의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에러가 뜨더라. 자, 두 번째 이제 요거 넣을게요. 요거 전기에서 이월된 요거 넣을게요. 일반 통합 투자세액공제 여기에 F2 누르시고 일반 통합 첫 번째 거네요. 첫 번째 거 누르시고 202312 정기 2월이니까 2월분에 가서 500만원 이렇게. 그것이 정기니까 1차 년도일 것 같아요. 여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는 우짜둔둥 넣고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 개를 완성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돌리기입니다. 자, 돌리기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돌리기. 돌리고 이제 돌립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돌리면서 얘를 이제 조정을 해야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얘를 이제 조정해야 할 수 있는데 일단 끄고요. 저장 버튼 누르고 끄고 다시 원페이지로 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1, 2 작성, 요거 1, 2라고 아니고 2, 3번 작성했고요. 단 한 번 또 1번, 4번, 5번, 6번 작성하라는 문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작성 또 3번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문제. 알겠죠? 그런데 저희는 2, 3번을 넣은 이유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요렇게 작성한 것을 얘를 제가 표현상 1입니다. 1. 얘가 2예요. 얘는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클릭하시고 불러오기 합니다. 자, 불러오기 하면 세 가지 숫자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면 여기 200만 원 하나 들어와 있고 394만 원 들어와 있고 그 다음 500만 원 들어와 있고 세 가지가 들어온 거죠.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되십니까? 자, 여기 요렇게 두 개 써요. 이제 요거 할게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가서 불러오게 합니다. 자, 요거 끄시고 저장 누르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가서 불러오기를 하면 여기가 완성이 됩니다. 아까 세 가지가 완성이 됩니다. 자, 불러오기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왔죠. 나머지 지우고요. 나머지 지우고. 요 두 가지만 챙기시면 돼요. 딱 봐도 200만 원은 얘고요. 200만 원 세액공제 얘가 됐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하고 일반 통합투자 세액공제는 적용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우리가 배웠던 대로 나머지 칸을 채워 넣습니다.
지금 저는 요 세 가지 숫자랑 요거 하나 넣었습니다. 분남 나중에 하고, 최저한세 하고. 됐죠? 자,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1, 2, 3 했습니다. 됐죠? 저장 버튼 누르시고, 최저한세 돌립니다. 이번에는 그 하단 부분이 불러와집니다. 그러니까 최저한세가 전부 다 불러와집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저장 버튼 누르고 최저한세 가서 불러오기를 합니다. 자, 불러오기를 하면 아까 이 부분 안 불러와졌잖아요. 맞죠? 이 부분이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뭐만 불러와진다고 했어요? 적용만 불러와진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3940 5빵빵이 여기 3940 5빵빵이 적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얘가 공제이기 때문에 먼저 튕겼죠. 튕겨서 저장 버튼 누릅니다. 자,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 1 다시 갈게요. 1 갑니다. 자, 요거 잠깐 살려놓고 저장 버튼 누른 상태에서 1이 뭐였냐면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였죠. 3번을 누릅니다. 3번을 누르고 자, 3번을 누르고 지금 뭐가 튕겼냐고 했더니 500만원이 2427빵빵빵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500만원이 뭐였냐고 보니까 500만 없는데 2월분이었네. 여기 500만인 거죠. 이 500만 튕겼어요. 쭉 가서 튕겼어요. 왜 튕겼어요?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미공제액이 발생된 거죠. 그래서 여기 클릭해가지고 미공제액이 이 금액이에요. 미공제액이 이 금액이고 이만큼만 공제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427800 엔터 딱 치면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저장 버튼 누르시고요. 자, 지금 우리가 뭘 건드렸냐면 얘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얘를 다시 가는 거죠. 지금 어디까지 갔냐고요? 여기까지 갔어요. 자, 이번에 2번 할 거예요. 2번. 자, 2번은 공제 감면 추가 납부 세액 합계표 가서 얘는 뭐만 한다고요? 불러오기만 합니다. 자, 불러오기 하니까 또 세 가지를 찾습니다. 쭉 찾던 200 요거 3940 500만원이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것이 확인되네요. 맞죠? 자, 그 다음 저장 버튼 누르시고요.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2번까지 갔습니다. 이제 뭐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엽니다. 얘를 다시 불러오기를 누르면 얘가 조정감이 돼버립니다. 한번 불러오기 한번 해보세요. 8940이 한 200만원 정도 까여가지고 한 6 얼마로 바뀌죠. 불러오기 누르면 요게 652만 바뀌죠. 그래서 나머지 숫자를 다시 채웁니다. 자, 분할까지 마무리 짓습니다. 분할까지 마무리 짓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1, 2, 3별 1, 2, 3 문제라고 하는데 제가 시험 치던 해가 한 10몇 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상당히 인기였어요. 매 회차마다 이 문제가 나와가지고 매 회차가 나올 때마다 이 문제가 나온다는 말은 결론적으로는 어느 누구든 쉽게 푸는 거예요. 계속 돌리기가 매 회차마다 있으니까 우리 원손이제 하던 거 기억나죠? 자산회계 1급할 때. 그런 식으로 계속 풀다 보니까 어렵지 않았는데 어느 해부터 어느 해까지는 아예 안 나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빼버릴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이 문제가 좀 이슈화되어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보면 1, 2, 3별 1, 2, 3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제가 난이도를 다 어떤 색깔 줬어요? 까망이 줬잖아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 왜? 얘는 따지고 보면 수동이고요. 얘는 따지고 보면 자동이에요. 그냥 돌리기만 하면 저절로 불러오기로 다 끝내줘요. 그래서 오히려 얘가 조금 더 쉬워요. 쉬운데 이 문제가 제가 왜 빨강이 좋냐면 이제부터 설명 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이 답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2번을 작성하라라고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으니까 이 2번이 들어가는 여기 가서 이 간면에 가가지고 2번이 394만 원이에요. 이것을 수동으로 넣어야 돼요. 블록 창인데. 그리고 수동으로 넣다 보니까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에 여기 안 불러져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계속 수동으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오히려 어려워져. 수동으로 넣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아까 보셨겠지만 최저한세도 마찬가지로 이 하단 부분이 자동으로 불러지는데 이 부분에 안 불러져요. 그래서 이 문제가 오히려 어려워져요. 야, 이 문제 참 잘못 만들었다. 그냥 이 2번 또 작성하라라고 했으면 오히려 문제가 편하게 넘어가는데 작성하라라는 말이 안 나오니까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문제 뭐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뭐 어떻게 할까 했는데 다음에 또 이런 문제 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을 그냥 아까 편법으로 넣었던 거 기억나죠? 이 방법 터득해가지고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에 관련된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이 문제 나오면 그냥 여기에 어쨌든 문제에서 요구했던 이 숫자 그대로 넣는 것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복습할 때 제가 요 문제 좀 자주 좀 돌려보도록 할게요. 한번 복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는 제가 타이머를 조금 더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은 안 중요하고, 최저한세 적용 배제라는 말은 7%. 자, 최저한세 적용 배제라는 말은 7% 미만이라도 감면 등을 해준다. 즉, 입력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최저한세 적용이라는 것은 7% 미만이 되면 조정한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예요. 얘 강조입니다. 아까 3별삼 할 때 최저한세 배제, 즉 제외 부분은 밑에 입력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얘가 중요한 겁니다. 최저한세 적용만 입력하는 거죠. 다시 한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문제 나올 때 요 하단에 넣는 이 숫자는 적용만 넣습니다. 적용만. 제외는 넣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고요. 요게 중요한 거죠. 그 똑같은 말이에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의 금액만 넣는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의 금액만 넣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위에 거는 1, 2, 3별 1, 2, 3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막 돌리는 거고, 말로 표현한 거고, 얘가 중요합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의 금액만 넣습니다. 이 것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 수업 꼭 참여하라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책으로 공부 못해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은 제 설명을 꼭 들으셔야지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서는 요겁니다. 1번 요거 입력하고, 그 다음 얘를 여기에 할 때 불러오게 해도 되고 강제로 넣어도 되고, 그 다음 공제감면 및 추가 납부세액 합계표가 2번이에요. 얘는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얘만 불러오고 확인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3번에 불러오면 이 부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1, 2, 3 별은 최저한세 가서 얘가 불러지죠. 좋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C 해가지고 다시 1로 갑니다.
여기에 컨트롤 V 해버리면 되죠. 미공제. 근데 요거 컨트롤 V, 아까 저는 손으로 치라고 했고요. 컨트롤 V하고 엔터를 해야 얘가 바뀌어요. 아니면 얘 안 바뀌더라고. 얘는 그냥 숫자 집어넣는 것도 괜찮고. 왜 내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라라고 했냐면, 이 숫자를 넣을지, 이 숫자 넣을지, 여러분들 혹시 헷갈려 할까봐. 얘는 컨트롤 C가 안 돼요. 얘만 컨트롤 C가 되거든요. 이 컨트롤 C에서 여기 컨트롤 V 하면 된다. 뭐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던 의도였고요. 그리고 나서 1, 2, 3별 1, 2죠. 요것이 불러오게 하면 자동으로 공제세액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법인세 과세표준 다시 불러오게 하면 이 숫자가 조정이 되고 쭈루룩 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순서하면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1, 2, 3별 1, 2, 3 또는 3별 3 문제가 나오곤 합니다. 아까 요것 좀 별표 좀 쳐놓으세요. 여러분들을 쉽게 제가 설명해버려서 넘어갔던 부분인데, 정기 2월된 세액공제는 자, 여기에 여기에 요 부분에 정기 2월 된 건 여기 안 넣어요. 정기 2월 된 건 3번에 다이렉트로 바로 넣어버렸어요. 바로 여기에 이렇게 2월 된 거는 2월분에 넣고 그것이 1차년도인지 2차년도인지 3차년도인지 자세하게 적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2월 된 거는 1번, 2번에 입력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로 넣어놨고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우리가 그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 부분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다 외울 수는 없고 좀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통합투자세액 공제. 중고와 리스는 제외한다. 투자에 관련된 것만 세액 공제를 해주겠는데 중고와 리스는 입력하지 않는다. 기본 10%. 요것 좀 암기입니다. 이거 좀 적어 놓을래요? 제가 왜 이거 암기라고 적었겠어요? 컴퓨터가 안 해주니까. 10%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거 사라 이 말입니다. 새거 물건을 사게 되면, 사업용 유용 자산을 사게 되면, 새거를 사게 되면 10% 세액 공제해 주겠다. 잠시만 구경할게요. 통합투자세액공제 잠깐 보여드릴게요. 통합투자 2번에 있죠. 통합투자세액공제 여기 보시면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거 잠깐만 볼게요. 다른 이제 회차 문제인데요. 우리 이번 회차에 없는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새 물건인 신상품 1억, 중고 1억을 구입하고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고 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중고는 안 돼요. 알겠죠? 새 거만 되고, 그럼 여기 가서 F4 입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신성장 국가 전략 기술이 아니다라고 해요. 여기에 1억을 넣는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엔터 딱 치면 10% 암기해야 된다는 이유가 요겁니다. 딱 치면 이렇게 딱 떠요. 그래서 내가 3번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다른 회차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었고, 밑에 거 신성장이나 그런 것도 안 나와요. 추가 공제 이런 건 또 안 나옵니다. 이것도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22강 마쳤고요. 22강은 차후 나중에 복습할 때 한 번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